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벌써 2학기가 시작이 되었네요. 방학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아직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오늘 2학기 수업 첫날 여러분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역시나 또 온라인 영상 강의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점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것은 영상 강의를 한 3주차 정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집중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방학 동안 건강하고 알차게 지냈을 것으로 믿고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만났을 때 수상인명구조와 생존수영 수업 과목이니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학기 첫 번째 수업 첫날 간단하게 본 수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볼까요? 여러분들을 그 사이버 캠퍼스 강의 그쪽에서 제 이름을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백석톡에도 나와 있죠? 음, 자, 실기 관련해서 저는 이제 세일링 요트하고 파워보트 관련해서 시험 채점관을 하고 있고 본 과목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스쿠버 다이빙도 가르치고 있고 수상인명구조죠. 수상인명구조는 여러분들 본 과목에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뒤에도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대한적십자사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수상인명구조는 라이센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역시나 라이프가드의 강사도 가지고 있지만 수상인명구조 라이프가드 증도 가지고 있죠. 인정증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국가 자격증화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수상구조사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되어 있죠. 자, 응급처치도 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했고요. 생존수영 강사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제가 수영 강사도 했었지만 지금은 교수로서 대학교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20대 때 이것들을 다 했었죠. 여러분들도 지금 학생 신분일 때 많은 자격증과 여러 가지 수많은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메일이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이메일보다는 우리가 백석톡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 전체 수강 인원이 현재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전에 11명이 수강 신청을 해주었는데요. 백석톡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 지금 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명 정도가 맞나? 자, 잠시 한번 제가 볼게요. 대면 수업 동의에 백석톡에서 동의를 해준 학생들이 9명이에요. 백석톡에는 전체 11명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전달 사항이나 간략하게 공지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 백석톡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실기 수업을 한번 볼까요? 우선 그 수영장 수업은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뒷장에 또 나오는데 4일간 잡혀 있고요. 아직까지 수영장 측과 그 확실하게 협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영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음, 이 보통들 집중 수업은 이 날짜에들 많이들 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을 피해서 또 중간고사 기간 이후에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첫날 볼까요? 집중 수업의 첫날입니다. 수영장. 각종 영법 및 최초 평가 및 응급처치 상식 평가 등 이렇게 돼 있네요. 각종 영법.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계획서에 수강 신청하기 전에 수업 계획서에 그 안내가 되어 있죠. 자유형으로 쉬지 않고 25m를 갈 수 있는 학생 이렇게 공지를 했었어요. 최소 단위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0대 젊은 학생으로서 더더군다나 스포츠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수상인명구조 전공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형으로 25m를 갈 수 있는 거는 너무나 기본이고요. 자유형으로 쉬지 않고 50m 이상 왕복 기본적인 4가지 영법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형으로 25m를 갈 수 있는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학생은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 첫날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하는 영법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이렇게 4가지 영법. 개인운영이죠. 개인운영 4가지 영법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기준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의 기준은 순서는 별도로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25m 각 영법당 25m를 쉬지 않고 연속해서 다 합쳐서 100m가 되겠네요. 그 과정을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잘하는 학생은 더 길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좀 자신이 없는 학생은 그 100m를 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겠죠.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좀 보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좀 잘 못한다 그래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단 첫날 테스트에서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 접배, 평자 100m를 아주 자세도 괜찮고 스피드와 모든 면에서 우수하게 해내는 학생은 점수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첫날 테스트에서 우수하게 해낸 학생은 첫날 테스트 그 부분을 점수에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접영까지 우수하게 해내는 학생이 뭐 많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접영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하지 못해도 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도
뒤로 누워서 뜨기만 하면 본 수업 과정을 따라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자유형과 평형은 할 줄을 알아야죠.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겨우겨우 할 줄만 알고 자유형 같은 경우에 25m까지만 겨우 가고 기준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기준이 그 부분이라고 공지를 했으니까요. 평형은 전혀 할 줄 모르는 학생이 이 본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끔은 훈련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응급처치 상식 평가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첫날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중간고사도 보고 이론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자, 같은 날 각종 영법을 수상인명구조와 생존 수용에 관련된 각종 영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계속 반복 숙달 강화 훈련이죠. 둘째 날 볼까요? 수상인명구조와 생존 수용을 하기 위한 각종 기본 영법을 배우고 숙달한 상태에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서 구조하는 방법, 또 경추, 목 부분이죠. 척추나 경추가 손상된 환자를 구조해내는 방법, 각종 장비를 이용한 그런 구조 영법을 숙달하고 강화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날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맨몸 수용이죠. 익수자를 수용으로 구조해내는 방법.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기구조, 생존 수용 영법을 숙달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아주 기본적인 인명구조술을 종합해서 배우면서 강화하는 그런 훈련 시간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날을 볼까요? 종합적인 인명구조술을 총체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앞서 설명을 했다시피 물에서만 구출해내는 과정까지만이 수상인명구조 그 기술은 아니라고 그랬죠. 수상인명구조원의 역할 자체가 물에서 구조해서 자가호흡이 가능하고 심폐가 우선 이상은 있겠지만 자력으로 호흡할 수 있는, 심장이 뛸 수 있는 그 정도 상태는 응급으로 만들어 놓고 응급 의료기관에게 인계하는 것까지가 수상인명구조원의 역할과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훈련을 마친 후에 마지막 날 전체적으로 이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되겠네요. 현재 학생들이 본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해 놓은 학생들은 11명입니다. 11명.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진행하는 거 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숙달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숙달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따라오면 알찬 수업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상인명구조원의 유래, 수상인명구조원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에서 조금 누락된 것이 있는데 수영장은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수원에 있는 수원 소재의 월드컵 수영장 내에 있는 잠수풀 5m 깊이의 잠수풀에서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군데는 서울 잠실 소재의 서울 방이동에 있죠. 잠실 소재의 올림픽 수영장 내에 있는 5m 깊이의 잠수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진행할 수도 있고 두 군데를 모두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비 사용의 문제 때문에 주로 수원 소재의 월드컵 수영장 내에 있는 잠수풀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비드19 상황 4단계이기 때문에 수영장 측과 협의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백석톡을 이용해서 협의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원의 유래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말하는 라이프가드 안전요원은 무려 1785년에 시작이 됐어요. 1785년에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인간연합회가 인명구조단을 창설한 것을 그 시작으로 봅니다. 자, 인명구조단을 1785년에 창설했네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서양에서는 그 물과 좀 친숙한 문화를 갖고 있죠. 주로 이제 미국을 예를 들자면 각 가정층마다 단독주택이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주로 단독주택의 형태의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수영장이 집집마다 다 하나씩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전요원의 유래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그 심폐소생술을 연습하는 인형 있죠? 인형. 그 도구가 그 인형의 이름은 애니예요. 애니라고 하는데 그 애니라는 이름 자체도 과거에 미국의 어느 의사가 물론 이제 그 집에도 수영장이 있었죠. 그 어린 자신의 딸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급하게 구출을 해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발견해서 구출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옛날이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개념이 없었어요. 그 훈련 과정도 없었고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의사가 의료적인 거를 동원해서 심폐소생술을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도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신의 딸의 이름을 앤인데 자신의 딸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유래가 탄생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이제 생존 수영도 있죠. 생존 수영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스임. 여기서 베이비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영아 수영, 유아 수영단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유아, 뭐 유치원생들 수준 이 정도 연령대의 수영은 많이들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베이비 수영, 영아 수영은 약 3개월, 한 1개월 반, 2개월에서 한 4개월까지의 정말로 그 어린아이, 영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영아들이 물에서 수영이 가능한가? 이 영아가 수영을 하나?
이런 그 궁금증이 들 수도 있겠는데 영화 수영은 수영이라기보다는 영화들은 어디 있습니까? 영화가 베이비가 태초에는 우리 모두 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죠. 그 어머니 뱃속에 양수라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인체 구조 안에 베이비가 자라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물에서 친숙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호흡을 하죠. 태어나서 응애하는 순간 응애라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폐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이 있는 환경에서 물고기의 아가미가 있는 동물처럼 호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아도 물에서 본능적으로 숨을 어느 정도 참으면서 어떻게 보면 허우적거린다고 봐야죠. 떠 있는 거.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왜 미국에서 탄생을 했느냐면 아주 그 영아 때부터 물과 친숙해서 성장했을 때 수영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이자. 그래서 집집마다 수영장에서 영아들이 빠져서 익사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한때.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의학적으로 연구 결과 아동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과 의학학자들 사이에서 연구 결과 아주 그 영아, 베이비들이 물에서 베이비 수영을 했을 경우에 영아 발달, 인체 성장 발달과 골고루 발달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게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조금 좀 젊은 엄마들이 주로 사는 좀 삶의 수준이 좀 괜찮은 그런 동네에서는 베이비 스위밍을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수님이 그 수업을 초창기 때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나 조금 길게 유지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한 7, 8년 동안은 좀 진행을 했었죠. 근데 여러 가지 그 시설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서양에 비해서 물과는 좀 덜 친했던 그런 환경적인 여건과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유교 문화죠. 그리고 동양인 자체가 역사적으로 볼 때 토굴에서 지냈던 전원 문화에 친숙한 동양 인종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명구조단이 창설되기 시작한 거는 20세기 들어서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자, 미국의 하와이에 베이워치에서 활동을 했고 호주의 라이프 세이빙 협회가 대표적인 인명구조단이죠. 우리나라는 수상인명구조는 그렇고 생존 수영이 본격적으로 수상인명구조도 특히나 더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생존 수영이 부각되기 시작한 게 바로 2014년도인가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로 굉장히 부각돼서 이제는 생존 수영이 초등학교 학생들 그 과정 속에는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때 비로소 굉장히 활성화되게 우리는 그때까지는 생존 수영 매뉴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미국이나 외국에서 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만들었죠. 그걸 본따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 수영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그 강사들이 없었어요. 물론 외국의 그 라이센스를 가져다가
그대로 해외 거를 인용해서 하는 그 선생님들은 있었죠.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인명구조 요원 라이프가드의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인명구조 요원의 교육기관,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어디가 있는가? 초창기 때 수상인명구조요원 약 그 90년대 옛날에는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오로지 대한적십자사와 YMCA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업계에 이 스포츠계에 수영계에 인정을 받는 그런 두 군데 곳이었죠. 그러나 이제 여러 기관에서 많이 조금 안 좋은 표현을 빌자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세월호 이후에 관할청이 해양경찰청이죠. 해양경찰청에서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시설이니 여러 가지 교육 매뉴얼이니 이런 거를 까다롭게 갖춰가지고 까다롭게 갖춰가지고 그래서 지정을 받은 기간만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시만요. 자, 그래서 해양경찰청에서 지정을 받은 기간만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초창기 기간, 지정을 받은 기간마저도 초창기에는 한 26군데 이상이 지정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도 있었고, 좀 부정행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이유에 의해서 지정 취소된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된 기간이 몇 군데 생겨서 현재는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역시나 한국 YMCA 자 그럼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여기도 그래도 역사가 좀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대한인명구조협회 다섯 번째는 수상인명구조단 지금 이 그 번호는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뭐 순서대로 더 유명하고 안 하고는 아닌데 위에서 두 번째 이렇게 대한적십자사와 한국 YMCA는 솔직히 상당한 인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YMCA는 한때 오히려 8, 90년대에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조금 저조합니다. 지금 좀 저조해요.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대한적십자사 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그래도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요거는 한국해양구조협회라고 그 해양경찰청에서 만든 법정법인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생겼지만 한국해양구조협회 법정법인에서 떨어져서 차린 사단법인이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그 과정을 이수해서 증서를 받는 분들은 주로 구조 관련 업무, 뭐 해양구조, 119 해양구조라든가 뭐 군 쪽에 이런 쪽에 종사하시고자 하는 분들, 뭐 바닷가의 인명구조 라이프가드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꽤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또 한 군데는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산업잠수기술인협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스쿠버 다이빙은 잘들 아시죠? 우리 전공 과목으로도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이제 레저 과정으로 스포츠로서 존재하는 부분이고
스쿠버 다이빙 중에서도 이런 기술 잠수, 과학 잠수 요런 쪽으로 연관돼서 좀 더 발전시키다 보면 산업 잠수 영역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 자격증 잠수 기능사, 그거 발전해서 잠수 기사, 산업잠수 기능사, 산업잠수 기사 요런 영역이죠. 요것도 역시 물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협회에서 운영하는 라이프가드가 있죠. 그리고 한국구조연합회 좀 생소하죠? 한국청소년 스킨스쿠버 협회 요것도 뭐 최근에 생긴 거다 보니까 좀 생소하죠. 그리고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요거는 대한수중핀수영 대한체육회 산하에 유일하게 수중 관련한 그 협회죠.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예요. 우리 스포츠인으로서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단위 기관인 협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일하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스쿠버 쪽에서 우리가 그 생활체육 지도사 스쿠버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있죠. 그리고 전문 스포츠 지도사 여기에는 수중으로 이름이 나갑니다. 수중. 그래서 전문 스포츠 지도사 수중 1급이 있죠. 그리고 생활 스포츠 지도사 스쿠버 1급, 2급 뭐 이렇게 있죠. 그거를 발급할 수 있는 스쿠버, 스킨 스쿠버 단체들이 해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우이도 있고, 패디도 있고, 메이스도 있고, TDI, SDI도 있고, 뭐, BSAC도 있고, 뭐, 이루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가 시마스입니다. 시마스 코리아가 바로 대한수중핀수영협회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시마스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시마스라는 단체는 유럽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스쿠버 단체의 연합이자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스쿠버인들의 아버지 같은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가 스쿠버를 창설한 스쿠버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미해군 장교 출신 제도 프랑스인이죠. 자크이브 쿠스토 장군이죠. 자크이브 쿠스토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네, 스쿠버 시간에 배우겠네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자, 한국 라이프 세이빙 소사이어티.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는데, 뭐, 열심히는 한다고 합니다. 자,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좀 생소하죠? 대한안전연합. 좀 많이 생소하네요. 그래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엄밀히 따지면, 대안적 십자사 매뉴얼과 그 과정이 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면 가장 힘들고 제대로 된 거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각광받고 독보적으로 인정받아 왔던 역사가 가장 긴 단체에서 그 단체의 그 과정을 이수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서 말한 그 단체 어느 것을 하더라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수상레저 안전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친숙해야 하는 법이 바로 수상레저 안전법인데 그 안전법을 시행하는 그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위 법령이 시행령이죠. 여기 제37조에 보면 법 제48조 제1항 5호에 따른 인명구조 요원
및 라이프가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 수상레저안전법 관할청이 해양경찰청이에요. 앞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시피 수상인명구조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이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대한적십자사에서 만든 그 매뉴얼 그대로 도입해서 한국 대한적십자사에서 수상인명구조요원을 키워서 배출해서 실제 활동했던 게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생존 수영은 발달했고 그 직전에 공주대학교였나요? 예전에 그 해병대 무슨 여름 캠프를 갔다가 서해안 쪽에 그 대학교 학생들이 물에 빠져서 사고가 난 사건이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 그 여름 캠프를 갔을 때 해병대 그 여름 캠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안전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여름 캠프를 갔었기 때문에 이런 인명구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체 점검이 있었어요. 법령도 발의가 됐었고 그때 일체 까다롭게 정비를 한 그 규정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에서 여기 보시면 인명구조원의 경우 별표 10의 2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이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 별표 2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령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수영장 뭐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인적 기준은 어떻게 되고 교실의 면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기준과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제출하면 해양경찰청이 지정을 받아야죠. 그 기관이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한 몇 가지 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이죠. 여기에 보면 국가 자격증이라고 그랬죠? 법령에 나온 제30조의 2에 따른 수상구조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보시면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역시나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죠. 이거는. 그래서 수상인명구조원 교육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국가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법령의 시험 방법과 시험 과목이 나와 있어요. 자격 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 각호와 같다. 영법 15점, 수용구조 15점, 장비구조 15점, 기본구조 20점, 종합구조 20점, 응급처치 10점, 구조장비 사용법 5점. 이걸 종합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되고 꽈락이 있죠?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 득점해야 되네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상구조사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은 아니나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흡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명은 25m, 머리 들고 자유형, 헤드업 자유형이죠? 평형, 트로젠, 뭔지 모르실 거예요, 트로젠이. 수업하고 난 다음에는 알게 되겠죠? 자, 우리가 1분 30초 이내가 15점이에요. 1분 30초.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도 있지만은
스포츠 지도사 중에 수영 과목이 있죠. 수영. 각 과목 중에. 수영의 그 기준이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보통 IM이라고 그러죠. 인디비주얼 메들리. 그래서 네 그 영법을 쉬지 않고 이어서 하는 거. 어, 그 과정이 1분 30초 때였던 것 같아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으로 구조하는 입수법,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익수자한테 잡혔을 때 이걸 풀고 자기 구조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 방법. 구조, 장비를 이용한 입수법,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기본적인 구조죠? 이번적인 구조를 하기 위한 영법이죠. 이병. 5분 이상이 15점이네요. 스컬링. 쪽으로 구조할 때 머리, 턱, 지지 고정술. 익수자 운반. 물에서 익수자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량을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5kg의 중량물을 가지고 25m 이상 운반했을 때 15점 만점. 구명조끼 착용법, 선박에서의 퇴선법, 자동 팽창식 구명 뗏목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은 좀 배우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처치 과정이죠. 심폐소생술 성인. 소아나 영화 중에 택이라고 의료 장비 AD를 평가합니다. 로프 매듭법. 인명구조에는 로프 매듭법은 없어요. 수상인명구조에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수상인명구조와 수상구조사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해양경찰청 소속의 그 해양경찰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가산점이 또 있어요. 유리하죠? 안전관리 분야 가산점을 한번 볼까요? 수상구조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5점 가산점이 붙어요. 또 응급구조사 국가 자격증이 있죠? 1급을 가지고 있으면 3점. 응급구조사는 여러분들이 일반 체육과 학생이 쉽게 딸 수 있는 그 자격증은 아니죠. 응급구조사 3급인가요? 정확치 않은데 저도 기억이 좀 정확치 않네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6개월 이상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수를 해야 돼요. 수강을 해야 됩니다. 거의 반 뭐 편입 수준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 있는 어떤 학교인데 쉽게 여러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좀 아니죠. 자, 응급구조사 2급. 지금 기억이 났네요. 2급 과정이죠. 그 과정이. 인명구조 요원 강사. 그냥 라이프가드 인명구조 요원은 안 되고 강사인 경우에는 어, 저, 예, 가산점이 있습니다. 2급으로 돼 있네요. 이거 오타인데요. 예, 2점이죠, 2점. 네. 자, 무도 분야 볼까요? 무도 4단 이상은 2점, 2단, 3단은 1점. 자, 운전도 있어요, 운전. 일종 대형. 여러분들이 그 경찰 공무원을 하려면 대형 무슨 그 차량도 운전을 해야 될 상황이 오죠. 1점. 대형 견인 특수면허. 예. 트레일러죠. 대형 견인 면허. 예, 요것도 1점이에요.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타포트 같은 걸 달고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타포트 조종 면허도 취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학생 때 이것들을 해 놓으면 모든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의료 분야를 볼까요?
상담사 1급, 임상, 정신보고사, 간호사 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취득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에는 이제 복수 전공도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 자체를 스포츠 전공자로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가지고 그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넓게 폭넓게 여러 가지를 공부해 놓는 것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전문 일자리를 찾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하나 시청을 할 텐데요. 요즘에는 그 기계 장비가 많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수상인명 구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맨몸 구조,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장비만 사용하고 맨몸으로 익수자를 구조하는 거를 굉장히 좀 영웅시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맨몸으로 구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영장은 모르겠지만 특히나 바다나 강가, 자연 앞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인명 구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비를 사용해서 구조하는 추세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요. 그 장비마저도 웬만하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몸으로 또는 장비를 사용해서 물에 직접 들어가서 사람이 구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능력이 없어서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수영 실력이 뛰어나고 수상인명 구조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수상인명구조 관련 단체, 전 세계의 국제 매뉴얼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 구조, 자기의 안전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1대 원칙이에요. 내가 있어야지 남도 있는 거고 남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 대신 죽거나 그 사람과 함께 동반 죽으라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뛰어난 건 뛰어난 거고 첫 번째 도구를 사용해서 구조할 수 있다면 도구를 사용해서 구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집단들, 예를 들면 군인, 경찰, 경찰의 일환으로 해양경찰, 그리고 뭐 각종 어떤 그 소방 관련 그런 전문 인력, 국가 공무원들은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안 되죠. 국민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 몸을 던져서라도 구조해야죠. 다만 그들마저도 장비가 훌륭하게 있는데 굳이 장비를 안 쓰고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에 빠지는 사고에 대비해 구조 장비가 배치돼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쉽게 구명 튜브를 던질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에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립니다. 발견한 사람이 주변에서 가져온 구명 튜브. 튜브에 연결된 밧줄은 어지럽게 엉켜 있고 익수자를 향해 힘껏 던져보지만 닿지 않습니다. 실제 1.5km 남짓한 구명 튜브는 성인 남성이 던져도 10m 안팎이 고작입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구명함을 보게 되면 한 10m 정도의 줄을 연결해 놓은 구명 튜브가 전부인데요. 이것은 구조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효과적으로 구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로켓 모양의 물체, 발사대에 꽂은 뒤 버튼을 누르자 30m 정도 떨어진 입수자 근처에 정확히 떨어지고 순식간에 튜브로 변신합니다. 지역의 벤처기업이 연구 개발한 인명구조용 로켓 튜브입니다. 발사 각도를 조절하면 최대 60m까지 날아가고 손으로 직접 던질 수도 있습니다. 튜브를 물에 빠진 사람 주변에 여러 개 잇따라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면 119에 직접 구조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를 60m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익수자에게 정확하게 구명 튜브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물놀이철이 되면 반복되는 순환사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해마다 500~600명에 이르는 익사자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을 하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개강 1주차 첫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이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수상인명구조원의 유래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상인명구조원의 활동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건가, 자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와 관련한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영상을 더 시청을 하면서 공부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1교시 수업, 첫 번째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1교시 수업, 50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와 3교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